오늘의 취업백서 시중잡담 30회 2부 돌아왔습니다. 30회. 1부 토크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시즌 3가 이제 끝나가요. 그러게. 네. 벌써 이제 끝났네요. 시즌 3가. 아쉽네요. 시즌 3의 마지막 2부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2부 시간에는 두 명의 백수. 더블 2백수. 네. 이 PD도 백수, 이 부장도 백수. 백수 두 명이. 더블이 백수야? 백수 두 명이 만드는 취중잡담 2부 돌아왔는데요. 뭐 요즘 백수 생활하고 있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직 뭐 며칠 안 돼서 실감이 안 나요. 네. 많은 분들이 백수 되면은 뭐 늦게까지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더 바쁘다니까.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네. 해장부터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뭐 참 나태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네. 네. 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팟캐스트를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현재 맛있겠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료 조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고 있고 이 부장님은 또 창업 준비가 이제 어느덧 다 끝나가고 있죠? 예, 이제 뉴스 100이라고 뉴스를 담는 가방 뭐 네. 이런 뜻인데요. 네, 이백의 자회사인가요? 예, 뉴스 100이란 사이트를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걸 통해서 팟캐스트 큐레이싱 그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뭐 큐레이싱 뭐 대부분 뭔지 의미는 아실 텐데요. 네. 국내 팟캐스트가 현재 방송되고 있는 것만 한 6천 몇 개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 중에 근데- 하나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도 보니까 한 400위 400위 초반대 뭐 아주 선전하고 있는 거죠. 뭐 한때 그래도 99위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팟캐스트 중에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아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사장되고 있는 아까운 팟캐스트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취중잡담도 그거의 하나가 아닐까. 아무튼 직장인들이나 부직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특히 정보와 지식이 많은 잡담보다는 정보와 지식이 많은 이런 팟캐스트들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곧 뉴스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시간이었고요. 자, 취중잡담의 2부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요.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 자체가 브리프예요. 네. 부제가 간결한 소통의 기술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이 더 강하다. 들어보셨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모르죠. 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그 미국의 이분이 몇 대 대통령이었죠? 아무튼 초기 대통령을 지내신 제퍼슨이 하신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할 말을 10문장 안에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이분은 누굴까요? 이국영 부장님? 예,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 철학자로 많이 알고 계신 니체가 한 얘기인데요. 네. 예, 이렇듯 간결함, 짧은 글에 대한 강함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간결함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문장은 이거예요. 간결하다는 것은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길다고 느끼는가죠. 그렇군요.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너무 반가웠어. 너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몰라. 실제로 한 10시간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5분이 10년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2시간 반짜리 영화
뭐 이런 것들 재미있는 거 보면은 정말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가 끝나 있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 또 5분 얘기하는데 막 1년 같고 상대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이 브리프에서 얘기하는 간결함의 노하우를 제대로 사용하면 물리적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으나 심리적 시간, 방금 얘기하신 상대적 시간은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직장인은 평균 8분에 한 번, 1시간에 6번에서 7번씩 다른 일이 중간에 끼어드는 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을 하고 있다가 8분마다 문자가 와. 카톡 해야 돼. 카톡이 와. 그러면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 이건 외국 사례니까 우리나라는 10시간이 되겠죠. 대략 한 50번 정도를 다른 일 때문에 네? 허비하는 건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하루 평균 126분을 허비한대요. 2시간이 넘게. 8시간 근무해서 2시간을 딴 일로 허비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허비하는 사례들이 진짜 그럴까 보면 요즘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주고받는 이메일이 평균 몇 통일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못해도 한 400~500통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EPD 같이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있으신 분들은 훨씬 많을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받는 메일만 한 200통 됩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받는 이메일이 평균 304통이래요. 그리고 1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요? 그럼 50번 넘게 보죠. 비슷하게 맞히는데 네. 보통 36번이 된대요. 1시간 동안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미국 사례죠. 미국 사례니까. 한국은 100번 넘게 봐요. 그럴 것 같아. 카톡이 계속 오잖아. 이런 시간들을 합치면 일주일에 38시간을 그렇군요. 쓸데없이 보내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주의 집중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일을 했었을 때 집중하고 하는 시간이라는 게 2001년에는 평균 12분 정도가 됐대요. 네. 근데 2011년에는 5분도 집중을 못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5분 이상 집중 못하잖아. 성인들도 네. 5분 이상 집중을 못해. 그거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스마트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카톡으로 자꾸 누가 야동 링크를 보내줘. 야동 링크? 궁금하잖아.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보내주세요. 어허, 왜 이러세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은 정보 홍수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반대급부로 집중력은 적자 상태란 얘기를 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강렬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그 얘기인 거야. 네네네.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또 재미난 통계 자료를 또 인용을 했어요. 네. 사람들은 보통 1분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150단어 정도 된대요. 그렇죠. 근데 1분 동안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0단어? 훨씬 많다니까. 5배인 750단어를 두뇌 속에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춘삼 PD한테 150단어를 얘기하는 동안 이춘삼 PD는 머릿속에 750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150단어 빼고 600단어를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600단어를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평균 1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600단어에 가까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이 느낌 알아요.
부장님이 막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다음 멘트 뭐 하지? 딴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딱 물어보면은 내가 순간 답을 못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그럴 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얘기를 제대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려면 네.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강렬하게.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를 멈춰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네. 이렇게 간결하게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시는데 네. 일단 4가지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그려라. 단순하게 텍스트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들을 사슬로 보여주는 브리프맵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라. 요즘 우리가 마인드맵이란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마인드맵이 생각의 가지를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걸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해요. 브리프맵. 간략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것만 골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텍스트로 나열하는 것보단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훨씬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하라. 목표가 뚜렷하게 정제된 이야기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를 장황스럽게 늘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화를 쓰건 뭘 쓰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하고 핵심을 얘기하고 끝내야지 한참 A에서부터 Z까지 설명해봤자 그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해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얘기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춘삼 PD가 딴짓하는 것 같으면 네.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경청을 유도해라.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여주어라.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브리프맵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 요즘은 멀티미디어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뇌에 확실하게 새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다른 노하우는 숫자로 알려줘라는 얘기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보통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이건 거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랑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랑 받아들인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도 언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상하고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듣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말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 꺼내 들기 싶은다는 거죠. 일단 내가 3가지를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가 뭐였더라? 듣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숫자로 알려주는 방법도 대화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간결함을 저해하는 7가지 금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딴 얘기 말만 늘어지고 횡설수설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7가지에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숨기는 솔직하지 않고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부장이 와가지고 너 이거 왜 못했어 하면 솔직하게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지. 어제 뭐 이춘삼 PD가 술 먹자고 했는데 뭐 자기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다 보면 진짜 횡설수설이 돼버리는 거죠. 네. 순간 횡설수설 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도 피해야 됩니다. 음. 응?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횡설수설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무식함도 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바빠 죽겠는데 이제 어제 썼던 뭐 에피소드부터 이제 잡담부터 늘어놓기 시작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잡담부터 늘어놓는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잡다하거나 편안함, 너무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조리가 없이 혼란스러운 거, A 얘기했다가 갑자기 Z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또 F로 갔다가 이런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이것과 연관되는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기 전에는 항상 정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브리프 맵을 쓴다거나 숫자로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또 혼잣말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한참 얘기하다가 뭐 쓸데없는 추임새 넣는 경우, 이런 것도 간결함을 저해하는 요소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개 너무 길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또 면접을 보기 위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구직자들 위한 노하우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훈련이 잘 돼 있고 능숙한 면접관은 침묵을 잘 사용할 줄 알지. 책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면접관이 질문을 쏘아대지 않으면 지원자들은 아주 불안해하나 봐. 대개 어떻게든 대꾸할 여지를 찾아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야. 이게 HR 담당자가 간결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꾸짖는 말인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면접 갔다 왔는데 나 붙었어. 면접관이 나한테만 말을 시켜. 그래서 내가 한 청산유수로 한 20-30분을 얘기했고 옆에 있는 애들은 거의 말을 안 했어. 근데 결과를 보면 이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면접관이 관심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면접관은 이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 뭔 얘기한 거니? 이러면서. 맞아요. 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하는 게 자기가 안 해도 돼야 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감춰도 되는 약점을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걸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태임이랑 또 예원인가?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이거였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취중잡담 들으시는 분들도 항상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자기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간결하게 끝내겠습니다. 별로 간결하지 않았나? 아니, 끝맺음이 제대로 돼야죠. 아니, 나도 말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 번 읽었는데, 2번 읽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결하게 표기하는 방법은 저희가 취중잡담 시즌 3 초반에 한번 드라마 미생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에피소드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별로 알고 싶지 않으나 꼭 알아야 되는 시사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시사 용어.
예, 오늘 소개해드릴 시사 용어는요, 처음에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어요. O2O로 읽더라고요. 영어로 O, 그 다음에 숫자 2, 또 영어로 O.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모양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뭐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요즘 이제 저렴한 가격, 편리한 비교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오프라인 가서 또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장점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옴니 채널. 옴니 그렇죠. 채널이 O2O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용어 O2O에 대한 용어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제 신문지상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통, 배달, 운송, 부동산, O2O 서비스가 생존 열쇠, 모바일의 급진전, O2O 혁명을 낳다, O2O 등장에 소비시장 대변형,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 사라진다. 뭐 신문 제목이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O2O 서비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단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직방, 그렇죠. 요기요, 다방, 뭐 배달의 민족, 뭐 CF로도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을 그런 시사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뭐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오토에 대해서 좀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뭐 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우버, 콜택시 앱이죠. 네. 우버 서비스도 여행 운송 업계의 대표적인 O2O 서비스래요. 뭐 우버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대충 어떤 서비스인지는 알고 계실 텐데 뭐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사와 운전사에게 연결해가지고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는 그냥 콜 택시 웹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그게 운송 기사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이런 거에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버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운송하는 거는 불법이다 해서 택시 운전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카카오 택시가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카카오 택시가 4월 1일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카카오 택시에도 있고 또 뭐 고양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택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택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 택시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공용하는 서비스도 O2O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뭐 쇼카, 그린카 뭐 이런 서비스인데 이게 왜 O2O냐면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렌트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렌트카를 이용하려면 보통 렌트카 대리점에 가서 서류도 작성하고 운전면허증도 내야 되고 네. 좀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 아니면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보통의 렌트카는 최소 1일 이상 빌려야 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런 쇼카나 그린카를 이용하면 30분 단위로 빌릴 수가 있고 반납하는 것도 렌트카 대리점을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주차 지역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으면 예약한 직원이 뭐 와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반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토 서비스 뭐 이용하는 사람이 벌써 54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저도 소카와 그린카를 작년까지는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예, 상당히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용할 시간을 예약을 한 시간이 됐는데 이 차가 없어. 네. 전에 탄 그런 사람이 경우도 사정 있죠. 때문에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면 그 옆에 이제 있는 차를 이제 그걸 대신 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경차를 예약을 했는데 이 차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준지정 차를 빌려줘요. 같은 예상치 가격으로. 못한,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예상치 못했던 재미가 있군요. 그것도. 또 부동산 쪽에서도 오토 서비스 때문에 이제 뒤집어지고 있죠. 네.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에어비앤비. 이거는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에 남아있는 방들을 뭐 스마트폰으로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LA 간다. 근데 호텔이나 이런 데 자기가 좀 그래. 그러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딱 열어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가정집들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약을 하면 바로 이제 가정집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집처럼 네네.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고 약간 좀 한국 정서상으로는 좀 깨름직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누가 들어와서 뭐 잠깐 생활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좀 깨름직한데 저는 해외여행 다닐 때 이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렇죠. 생각 외로 싸더라고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빌려주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가정집도 많이 빌려주기도 하지만 보통 해외 돈 있는 사람들은 별장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네. 응? 이춘삼 PD도 한두 개씩 있죠. 뭐 이런 별장들을 빌려주는 겁니다. 별장들은 1년 365일 쓰는 네.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자기가 뭐 방이 한 3개가 있는데 방 하나 놀고 있으면 이 방만 이제 쉐어 하우스로 쓰는 거죠.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옴니 채널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오토 서비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는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가까운 롯데백화점 지점에 가서 그 물건 찾아오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네. 또 이춘환 PD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부탁해 뭐 이런 음식 배달 앱도 오토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요즘은 정비업 같은 경우에도 오토 서비스가 있대요. 카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자동차에 이제 고쳐야 될 부분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자기가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비업체들이 나 이거 얼마에 고쳐줄게. 나는 얼마에 고쳐줄게. 뭐 이런 것들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제 경매처럼 올리면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선택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오토 서비스. 그러니까 정비업체 돌아다니면서 이거 얼마에 네, 그렇죠. 줄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또 공업사가 또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맞춤 셔츠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 돈 있는 부자들, 뭐 CEO급, CF급들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직장인들도 요즘 많이 이용한대요. 네. 스트라이프스라는 맞춤 서치 서비스 업체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방문을 한대요, 사무실로. 그래가지고 재주는 거야, 신체 사이즈를. 네네. 그래가지고 맞춤 셔츠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저도 스트라이프스는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춤 셔츠예요, 지금 입은 게? 아니, 지금 이거는 유니클로. 이거는 홍어니까. 그렇군요. 보통 제가 등치가 있어서 이태원에 가서 이제 옷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보통 돈이 없으니까 이제 셔츠만 맞춰요. 근데 이 스트라이프스로 하니까 미모의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셔서 치스를 다 이렇게 일일이 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 이제 옵션 해가지고 뭐 넥은 어떻게 할 건지 팔끝은 어떻게 한 건지 뭐 이런 걸 딱 옵션을 치수를 딱 재서 주문한 대로 이제 딱 발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주문할 때마다 매번 스타일리스트가 미모의 스타일리스트가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방문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한 번만 방문하지. 아니요. 저 살쪄서 그런데 치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심이 들어가서.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살이 찌고 있어서 저 한 2번인가 3번 만났었어요. 여튼 네, 개인적인 미모의 스타일리스트를 만나려면 계속 살이 찌거나 계속 살을 빼거나 이래야 되나.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오토 서비스가 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오토 서비스 시장이 무려 15조에 달합니다. 근데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오토 서비스가 사물 인터넷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연결이 되면 무려 국내에서만 300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토 서비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도 있어요. 이 오토 서비스라는 자체가 개인 정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죠. 예,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존 상권이랑 충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버가 나왔었을 때 택시업자들이랑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제 불법 논란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버가 합법인 데는 몇 나라가 없고 캘리포니아는 뭐 우버 본사가 있으니까 합법이고 그 외에는 그렇죠. 뭐 별로 없어요. 네, 독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아무튼 이렇게 불법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다, 불법 논란이 있다 이런 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떻게 비틀어 보는지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오토 서비스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서비스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취업 환경 이런 거 나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달리 생각해보는 이런 자세를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토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드렸던 그 콜택시 앱과 그리고 배달 앱은 그 이백 IT 전문 팟캐스트 이백에서 29회는 콜택시 앱을 다루었고 9회에서는 배달 앱을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 방송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돌려 맡기지 뭐 우리가 만든 거. 팟캐스트 큐레이싱. 팟캐스트 내에서도 큐레이싱을 하네. 아주 좋아요. 네, 그 세상에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팟캐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팟캐스트 너무나 많은데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께 좋은 팟캐스트를 소개해주는 또 매거진이 새로 생겼다고요? 예, 아직 생긴 건 아니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곧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건데요.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뉴스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 뉴스백의 구성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중 잡담 시즌 3 에피소드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게요. 30회. 우리가 간결하게 했나요? 벌써 이렇게 30회까지 왔는지 몰랐네.
한 5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30회 종료 시즌만 5매불만 기다렸던 사람이. 네, 보통은 저희가 매 시즌은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시즌 3를 마치고 시즌 4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멤버가 그대로 제가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국영 부장님이 남아있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아쉬움이 남는 30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31회 때 저희 또 돌아왔습니다 하고 만나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네. 만일에 하나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고요. 여튼 이 시즌 3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 이국영 부장님을 꼬셔서 시즌 4로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예, 시베리아 잘 갔다 오시고 네. IS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돌아오셔서 시즌 4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중잡담의 이춘삼, 이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시즌 4